네, 안녕하세요. 이담외과 김영규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혈관 치료, 기술에 의한 진보라는 그 정말 재미없는 제목으로 하는데 사실 내용이 재밌습니다. 아주 유익하고 제가 또 이런 좀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좀 보시면은 좀 어렵지 않게 현재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의료 기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미지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면 이해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여기 보면은 저희 병원 전경이고요. 네. 네, 이제 첫 번째 이 로버트 리스톤이라는 의사 얘기를 먼저 꺼내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사진에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게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불독이라는 이름의 그 기구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요 앞부분이 그 혈관을 잡아요. 혈관을 잡는데 이게 혈관에 손상을 안 주면서 이제 딱 혈관을 잡아서 피가 안 나오게 하는 그 불독 클램프인데 불독이면은 어느 나라에서 이분이 어느 나라 분인 것 같습니까? 여기 불독 당연히 영국이겠죠. 프렌치 불독보다는 잉글리시 불독이 더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불독 이빨처럼 생겼다 해서 불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1800년대에 개발을 한 거를 아직도 일선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혁명적인 일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여기 영어로 써 있잖아요. 이분이 완전히 그냥 검객 같아요. 이름이 뭐였냐면 웨스트엔드. 저는 왕자의 게임 좋아하는데 웨스테로스 뭐 대륙의 가장 빠른 칼, 예, 웨스트의 서부 끝에 가장 빠른 칼 이렇게 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때는 이제 다리 절단술 이런 것들이 많이 해야 됐어요. 이제 골마가지고 안 자르면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근데 이제 절단술을 많이 했는데 절단을 할 때 한 다리를 하는데 2분 30초밖에 안 걸렸다. 이게 엄청나죠. 근데 왜 이렇게 짧게 해야 되냐만 했냐. 이때는 마취가 없었어요. 전신 마취도 없고 척추 마취도 없었기 때문에 마취가 없으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무조건.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고 실제로 그렇죠. 외과계 전설인데 자, 다음을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네스 기록에 올랐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서프라이즈에서도 나왔는데 뭐냐면은 이 예전 1800년대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이 갤러리잖아요. 갤러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내고 와가지고 이거를 구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절단술 지금 칼을 딱 잡고 있죠. 칼을 잡고 도수가 딱 잡고 싹 자르는데 2분 30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술을 하는데 한 번 수술하는데 3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수술할 때 3명이 예, 죽은 걸로 불명예스러운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3명이 죽었냐? 일단 첫 번째 이거를 자르다가 조수 손을 베었어요. 조수가 결국 그 감염이 돼가지고 폐혈증으로 사망했고요. 당연히 환자도 사망했고요. 폐혈증으로. 그리고 요 광경 어이없는 광경을 본 이 갤러리 중에 한 명이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3번 죽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때 지금은 말이 안 되죠. 이제 웃긴 건데 엄청 진지한 거죠, 이분은. 왜냐하면 일평생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해볼까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분의 업적은 아까 말했듯이 그런 기구들, 자기의 이제 결국에는 기구나 도구 같은 거는 기구와 도구 같은 거는 필요에 의해서 발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혈관 시술이나 수술에 왜 이런 것들이 생겨왔고 지금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19세기죠. 1800년대에는 마취가 없었어요. 예, 마취가 없었고 사마귀 치료, 예, 외과 가도 됩니다. 사마귀 치료 외과 잘합니다. 네, 잘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는 마취가 없었으니까 수술 자체가 엄청 친습적이에요. 막 자르는 수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마취 없이 하니까 너무 부작용이 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기술에 의해 발달에 의해서 이제 마취가 생긴 거죠. 마취가 생기니까 침습적인 것도 덩달아서 줄어들면서 이제 더 큰 수술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더 줄이자. 예, 이런 또 여러 가지 수술이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오히려 마취 없이 가려고 하는 거죠. 마취 없이 가려고 하는 건데 그거 왜 그러냐? 더 덜 침습적으로 만들어요. 수술이나 시술이 더 덜 째고 완전히 이제 바늘 하나로 그냥 해결하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 간 거죠. 네, 누리바나님 심장의 혈관 스텐트 시술 몇 번까지 저런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대신 심장에 크게 관상동맥 3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하게 되죠. 보통은 이제 1베슬, 2베슬, 3베슬 해가지고 이제 3개 넣으면 이제 3베슬 이렇게 하고 더 넣기도 하고 더 깎기도 하고 이제 그런 설명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 다리 저림 증상이 심합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검사 이상이 없고 협착증. 저거는 이제 신경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하지불안 증후군인 경우도 있고 혈관 하지정맥 증후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감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 2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 자동차랑 오른쪽 자동차가 같게 보이지만 사실 다릅니다. 뭐냐면 왼쪽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예요. 전기 자동차. 이 전기 자동차 지금 저희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많이 내고 있는데 1883년도에 영국에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토마스 파커라는 사람이. 자, 오른쪽 우리 잘 아시는 차죠. 벤츠. 칼 벤츠라는 사람이 이거는 가솔린에 의한 차를 만들었어요. 3년 뒤에. 그러니까 오히려 전기 자동차가 더 먼저 시작됐죠. 먼저 시작됐는데 자, 이때는 여러 가지 한계를 겪었겠죠. 한계를 겪었는데 자, 보세요. 지금 2021년이잖아요. 2021년이면은 128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128년. 128년 만에 기술이 압도해서 전기자동차를 만들어낸 거죠. 그때는 포기한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술이 앞서 나가니까 이제는 전기자동차가 또 나오게 된 거죠. 자, 근데 그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때 당시 영국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 근데 지금의 자동차, 우리의 굉장히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건 독일 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영국이 무려 이렇게 전기자동차 더 빨리 만들고 그랬는데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빨간 깃발로 이렇게 빨간 깃발로 들랑 위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영국에 그때 당시 있었던 붉은 깃 조례라는 거예요. 레드 플렉 이제 룰이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전기 자동차나 증기 자동차나 가솔린 자동차 누가 탔냐면 상대적으로 좀 돈이 없는 귀족이 아닌 분들. 왜냐하면 귀족들은 어떤 차를 타냐? 말을 탔죠, 마차를. 그러니까 마차가 정말 멋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을 딱 마부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거는 근본 없는 차다. 이래갖고 속도가 근데 더 빨라요, 마차보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나오는 법인데 이 사람이 앞에 가는 빨간 깃발을 든 사람이 이 빨간 깃발을 들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속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 영국에서 있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있지 않고. 그래서 이 뒤에 엄청난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죠.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영국차 브랜드인데요. 실제로 영국차 브랜드 굉장히 많고 역사도 굉장히 깊거든요. 고급 차들도 많고. 근데 보시면 알지만 지금은 이 회사들이 다 대부분 독일로 넘어가거나 뭐 인도로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다 완전히 와해가 됐죠. 이름은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면은 저런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규제는 필요합니다. 규제는 필요한데 규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저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기술에 의한 진보를 이제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례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그럼 잠깐 질문. 그리고 몽실이님 많이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하지정맥류 검사만 따로 하나요? 예, 아니요. 혈관내과로 오시면 됩니다. 하지정맥류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한 초음파 검사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혈관내과나 외과 병원 하지정맥 전문 외과 병원 가시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지정맥류가 정상이 나오면은 대부분 하지불안증으로 간별 진단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간단한 치료로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뭐 피떡, 제가 그 처음 시간에 얘기 드린 게 피떡, 혈전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혈전증은 진짜 무서워요. 혈전증은 우리 어디나 생길 수 있고 우리 몸의 혈관이 동맥, 정맥이 있는데 둘 다 생길 수 있어요. 둘 다 생길 수 있지만 둘 다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혈전증이 왜냐하면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혔다는 얘기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죠. 그래서 혈전증은 대부분의 혈전 질환은 이제 총각을 다투면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혈관이 어디 있냐면요. 혈관이 대부분 중요한 혈관들은 굉장히 몸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급소잖아요, 혈관은. 굉장히 그 드라큘라가 목을 물잖아요, 목을. 왜 목을 물겠어요? 예? 목을 무는 이유가 여기 혈관이 이빨 두께만큼 깊이 있거든요. 경정맥이랑 경동맥이. 그러니까 피를 빨빨빨 먹어야 되니까 목을 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혈류량이 우리 머리 뇌가 가장 많은 몸에서 혈류를 쓰는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피가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확 물어가지고 빼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노출된 곳에 다 급소예요. 그래서 목을 막고 그 내과들 오토바이 탈 때도 뭐 척추보도 그렇지만 대부분 대동맥도 바로 척추 앞에 있고요. 앞에 장기로 막고 있고 그리고 심장은 이 흉골이라는 단단한 뼈가 딱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골로도 막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역으로 뭐냐? 수술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니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면은 수술이 대부분 어렵습니다. 대부분 어렵고 예전에 제가 이제 펠로우를 처음 할 때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혈관에서 처음 이제 굉장히 그 스텝을 딱 밟아가면서 강의를 하는 건데 거기 처음 그러더라고요. 이게 혈관을 접근하기가 쉬웠으면 혈관외과가 없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수술도 어렵고 다른 장기 처치도 어렵고 그리고 대부분이 총각을 다투면서 오래 클램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경우는 이제 리스크가 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혈관외과 선생님들이 성격이 안 좋습니다. 대부분 성격이 저는 좀 좋은 편인데 대부분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윤희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어제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혈전증이 생기는데 접근이 어려워요.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필요에 의해서 결국은 발명이 된다. 예, 발명이 되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이 기계는 엔지오젯이라는 기계인데 이제 뭐 회사 거니까 뭐 상표는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이 기계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피가 나오고 있죠. 근데 조금 시꺼멓죠. 피가 이제 우리 뭐 이제 좀 사열 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혈전이 묻어 있는 피이기 때문에 까매요. 근데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이 카테터로 이 혈관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 가지고 이 안에 펌프가 물을 세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진짜 세게 쏴가지고 그 물이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혈전을 깨서 바로 그 깨고 난 혈전을 잘게 부셔갖고 바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손으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테터에서 주사기로 이렇게. 근데 이거를 기계가 일정한 압력에 일정한 힘으로 해서 이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걸리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멍으로 처음에 이게 혈관에 들어가서 약을 뿌립니다. 그게 핵심인데 혈전을 녹이는 약을 뿌려요. 약을 뿌려놓고 30분 정도 있다가 이걸 혈전을 빨아들인대요. 그러면 혈전이 쫙 녹아가지고 아주 그냥 예전에는 혈관을 열고 거기를 들어가서 풍선 같은 걸로 포가티 카테터라고 있는데 그게 풍선 같은 걸로 긁어내면서 내막을 다 망가뜨리면서 꺼내거든요. 근데 요거는 비교적 덜하다 이거고요. 몽시님 감사합니다. 예, 남편이 네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우시면은 담배를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 오시면 제가 어떻게든 끊어드리겠습니다. 아니고요. 혼자 힘으로 끊기 힘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꼭 금연 클리닉을 가셔가지고 그 3갑씩 피우는 그 금액에 금연 클리닉에 들어가는 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 금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가셔서 예,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런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 거를 기계가 대신해주고 더 정밀한 힘으로, 일정한 힘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혈전증 생기면은 굉장히 손을 타고 막 이런 게 또 어떤 느낌으로 긁어내고 이런 게 했는데, 비교적 이 기술이 발전해서 비교적 좋은 결과를, 조금 저 같은 좀 이렇게 모자란 의사도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요 기계로 굉장히 어려운 환자분이셨는데 이거를 혈전을 아주 깔끔하게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건 실제 제가 한 케이스인데요.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74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이분은 뭐냐면은 그 심부 정밀 혈전증이 생겼어요. 다리가 갑자기 붓고 그래갖고 심부 정밀 혈전증이 생겼는데,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혈전을 빼낼 때 우리가 엎드려야 되거든요. 일장 충분히 감사합니다. 네.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잘 못하시는 분 있어요. 나이가 많고 호흡곤란이 있고 이런 분들은 엎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엎드려서 오금 정맥으로 뒤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좀 그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이제 요건 필터거든요. 전 시간에 얘기했죠. 요 필터를 요게 왜 여기 배 안에 하대 정맥에다 넣거든요. 넣어가지고 이게 혈전이 올라와도 폐로 안 가게 먼저 막아놔야 돼요. 막아놓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와이어가 이렇게 허벅지 쪽 오금 정맥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게 쭉. 우리는 목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죠. 아까 목이 들어가기 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들어가서 자, 이거 조영제를 쌌더니 조영제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없어요. 흐름이 없어요. 이 까만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가 쪽만 까맣고 안에는 하얗잖아요. 왜냐면 혈전이 있으니까 가 쪽으로만 살짝 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기계입니다. 엔지오제시라는 기계인데 요게 들어가가지고 얘가 열의를 하는 거예요. 내 대신. 얘가 막 이렇게 물을 뿜었다 빠졌다, 요건 좀 잘못된 거. 하여튼 이렇게 뿌렸다 빠졌다 하면서 혈전을 빨아내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 긴 다리가 엄청 길잖아요. 그거를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빼는데. 근데 이거를 쭉 그냥 빨아 올라가면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혈전을 빼내서 이분은 아주 요거 한두 시간 원래는 걸리거든요. 근데 한 30분 만에 굉장히 쉽게 이 기술적으로 기계를 잘 사용해서 끝냈습니다. 자, 이번에 잠깐 질문을 볼게요. 리 청바지님은 좀 나이가 있으신 리 청바지는 옛날에 많이 저도 어렸을 때 했는데, 그러니까 당뇨로 신장 이식하고 19개월 만에 왼쪽 경동맥 수술하고 왼쪽 다리에 85%밖에 혈류가 안 들어 운동에서 95% 회복했어. 예. 이식했는지 28개월 됐어요. 오른쪽도 올 가능성 얼마나 되는지요? 가능성은 높죠. 높고 높고 약도 계속 드셔야 되고 주기적으로 초음파, 그러니까 신장 이식을 하셨기 때문에 CT를 자주 찍는 거는 조금 위험도가 있고요. 초음파나 ABI, 그러니까 그 발목 그리고 상완 그 동맥경화도 검사를 해가지고 그런 검사는 굉장히 비침습적이고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는데, 아마 신장 이식을 하고 당뇨도 오래되셔가지고 혈관이 굉장히 딱딱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성은 높죠. 높다고, 일반 분들보다 높다고만 얘기하지 그 정확하게 딱 퍼센테이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리고 당뇨 조절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기약에 아스피린이랑 혈전 프로텍트 아스피린 따로 네, 용량이 다릅니다. 용량이 다르고요. 효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전 프로텍트 아스피린은 용량을 좀 저용량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면은 다음 환자분은 뭐냐면요, 동맥이 막힌 거예요. 이 62세 남자분이셨는데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이고 마비가 증상이 온다 그러셔서 저희 병원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갔어요, 조영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뚝 끊겼죠. 이게 이제 혈전으로 끊긴 경우는 이렇게 뚝 끊깁니다. 이렇게 뚝 끊기는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은 이분은 다리가 썩은 건 아닌 게 여기로 쭉 돌아서 옆으로 가고 있죠, 피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썩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더 진행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아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혈전도 있고 좁아진 데도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처음에 와이어로 무릎 아래까지 쭉 넘긴 다음에
먼저 그 기계로 혈전을 쭉 뽑아냅니다. 쭉 뽑아내고 봤더니 아 이렇게 생겼구나 원래.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아까는 완전 뚝 끊겼죠. 근데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분은 원래 좀 좁아져 있는데 혈전이 차면서 완전히 막힌 거죠. 그래서 일단 혈전을 뽑아내고 보니까 아 어디 막힌지 알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풍선 확장술을 하고 이제 안 펴져가지고 스텐트까지 넣어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어떻게 해요? 아까 처음이랑 비교하면 어떠세요? 길이 완전히 돌아왔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아까 완전 뚝 끊겼었잖아요. 요렇게 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뭐 이거를 수술하면은 허벅지부터 이 정강이까지 자기 정맥으로 하거나 아니면 인조혈관으로 하거나 이렇게 우회수를 해야 되는데 진짜 아까 62세셨잖아요. 이 정도면은 젊은 편에 속하세요, 사실. 혈관 질환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술적인 거 말고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한 다음에 안 되면은 나중에 수술적인 치료를 해도 또 옵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터벤션 중재 시술을 먼저 접근을 하는 거죠. 자, 다음 환자분 보시면은 요거 CT 사진인데요. CT 사진 보시면은 어때요? 콩팥이에요. 이분 요거는 콩팥 무록이에요. 왼쪽은.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무록, 이건 무록인데 검은 게 엄청 많죠. 검은 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수술이라고 저는 외과 의사니까 수술이죠.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다 수술입니다. 하지만 전신마취 안 하고 시술로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과 시술의 경계가 약간 모호한데요. 저는 이제 대부분 시술이라고 설명하고요. 째지 않으면 째게 되면 수술이고요. 근데 저건 안 째고 해서 시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46세 남자분이신데 뭐 별로 46세면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등이 아프면서 열이 나고 염증 수치가 엄청 올라가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CT를 바로 찍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콩팥이 한쪽이. 그래서 1시간 이내에 온 경우에는 이제 빨리 저걸 뚫어주면 효과가 이제 콩팥을 다시 되돌릴 수 있거든요. 콩팥이라는 장기 자체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이 골든 타임을 지나버리면은 아예 그냥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저 보시면은 와이어를 이렇게 쓱 넣어가지고 보니까 어떠세요? 여기가 거뭇거뭇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면은 여기가 거뭇거뭇하죠. 근데 이쪽으로 가는 메인 혈관이 다 혈전으로 막힌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지금 보면은 여기도 피가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1번, 2번인데 1번이 있고 2번은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없으면은 약 쓰고 지켜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통증도 있고 열도 나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완전 괴사될 수가 있고 이제 폐혈증이 이렇게 안 좋게 갈 수도 있어서 뚫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건 풍선으로 한번 넓혀줘. 안 복잡합니다.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이거는 그냥 생긴 게 저러고 우리 이게 깔때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피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걸러져 가지고 소변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풍선으로 넓혀준 다음에 봤더니 길은 생겼어요. 자, 볼까요? 예, 길은 생겼는데 아직도 혈전이 있어요. 혈전이 있으면 또 끝에 날아가가지고 또 막아버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으로 근데 또 약으로 그냥 여기서 쓸 수 있는데 이제 요 사진을 보고 이거 빨아들여야 되겠다. 이게 보니까 아직도 혈전으로 또 안 가요. 그러니까 그 기구를 써가지고 빨아들였죠. 이게 아주 조심스럽게 혈전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스텐트를 보세요. 어때요? 아까랑 완전 다르죠. 없던 게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분은 증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넣어서 양쪽 그 증상도 바로 좋아지고 염증 수치도 바로 그 다음날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또 하나 보고 갈까요? 그 다크로스트님 52세 남자 환자분 그 방화혈색소 11이면은 굉장히 하여튼 높고 12년타 당뇨고요. 발바닥 이물감, 시큰거림, 발목 시큰거림, 아래도 무딘 증상이. 당뇨적으로 의심되시니까 병원에 가셔가지고 좀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크로스트님 꼭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보통 당뇨 환자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당뇨 쪽에. 근데 그 타이밍을 잘 놓쳐요. 빨리빨리 가서 좀 약으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절단술이나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를 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몽실이님, 박사님 당뇨가 있으신 분은 비타민 C 드셔도 돼요. 비타민 C가 있다면은 드세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예, 있으면은 드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또 돌아가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혈관 질환에 대해서 조금 깊게 해볼게요. 이거 영어니까 영어 큰 의미 없습니다. 이게 제가 발표했던 걸 가져온 건데, 뭐냐면 결국은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못 가는 게 혈관 질환입니다. 협착증, 예. 그러니까 말초 혈관 정맥 질환, 혈관 질환은, 피가 들 가는 거. 근데 왜 들 가요? 좁아지니까. 근데 왜 좁아지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게 그 벽에 이제 동맥 경화증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요런 플락들이 차오르는 거예요. 차오르다가 이게 럽처가 그러니까 깨 터져 버려요. 그래서 염증 때문에 터지죠. 계속 왜냐하면은 혈류가 엄청 세거든요. 이게 계속 벽을 치니까 터지면서 혈전을 유발하면 이렇게 꽉 막히고 문제가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 사진인데, 그래서 이제 수술 사진이에요. 수술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혈관, 요거는 뭐냐면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에요. 요새 경동맥에 스텐트 많이 넣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90% 이상 협착이 있거나 완전히 토탈 오클루전, 완전히 막혔을 때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스텐트보다 이득이 크다고 생각해서 수술을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직접 이렇게 까요. 여기를 다 까고 이걸 다 잡고, 근데 오래 잡으면 안 되겠죠. 오래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완전히 막힌 경우는 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안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완전히 안 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머리로 내열량은 조금이라도 더 가기 때문에 이게 안 가게 하면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요 내막 지금 보면은 노란 게 있죠. 노란 거. 이 노란 게 결국 이 죽상, 우리 아세로마라고 하는 이 죽상 죽상이라고 보는 거, 한국말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세로마입니다. 이게 결국은 일으키는 거예요. 이 동맥 경화를. 그래서 요거를 딱 절제하면 어떠세요? 완전 여기 뭐예요? 완전 깨끗하죠. 깨끗하죠. 이거 수술이 엄청 잘 된 건데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구글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끝내는 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목에서 하면 경동맥 죽상 경화증이고요. 허벅지에서도 할 수 있고 다리에서도 할 수 있고 다 내막 절제술을 매년 했고 예전에는 대부분 이걸로 했어요. 그리고 수술하려면 총각을 놔두고 굉장히 스킬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내막을 요새는 어떻게 절제를 하느냐, 이 보이시죠? 이 노란 거, 아까 그 노란 거거든요. 이 노란 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세렉토미, 아까 아세로마라 그랬잖아요. 아세렉토미, 렉토미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깎아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는 도는 방식, 이 프로펠러가 도는 것처럼 로테이션을 해서 깎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로테이터 아세렉토미 디바이스고, 또 이게 이제 다른 회사 제품은 이렇게 판이 들어가서 이렇게 아예 깎아서 내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게 좀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걸 안 째고 이걸로 깎아버려요. 깎아버려. 그러면은 이거 깎은 거 다 어떻게 되냐? 아주 잘게 다크로스트. 네. 일단 요걸 하겠습니다. 깎아내면 아주 잘게 깎아서 이걸 뒤에서 요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 구멍. 일로 빨아들여요. 빨아들이고 안전하다. 회사는 안전하다. 대부분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필터라고 이 내려가는 길 방향 더 멀리 필터를 깔아놔요. 그래가지고 이게 통발같이 거기에 다 걸려요. 걸려서 이제 꺼내면은 그거 같이 이제 그런 방법을 해서 이 로테이터 아세렉토미 디바이스를 쓰게 되면은 필터를 먼저 깔고 긁어내죠.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스텐트나 이 경동맥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할 때 여기 머리다가 필터를 넣고 합니다. 거기는 무조건. 왜냐하면 뇌로 날아가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다리 쪽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내막 절제술은 전신 마취해야 되고 막 어시스트 쓰네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고 시간 겸자 타이밍 막 우리 드라마 보면은 우리 아테리어 클램프 타임 몇 분입니까? 막 이러고 그 하얀 거탑 보면은 이식할 때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은 무조건 겸자는 안 좋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해야 되는데 이거는 들어가면은 비교적 굉장히 젠틀하게, 그리고 기계가 다 갈아줘요. 갈아주고 이 기계, 이게 한 세트거든요. 이거 다 해봤자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냥 세워놓고 쭉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제 물론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그 디베이팅, 그러니까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마냥 이거를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수술이 더 이득이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게 더 수술이 못하는 환자들, 그러니까 혈관은 안 좋은데 이 사람 전신마취 걸기 너무 안 좋아요. 스텐트 막 많이 있고 뇌졸중 있고 이런 분들은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은 하실 수 있잖아요. 다리가 썩어가는데 이렇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기술은 발전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도 있습니다. 제가 갖고 저희 병원에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제가 한 영상인데요.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저 보면 요 정도 크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요게 스텐트 사이가 이렇게 좁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까만 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깎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1초에 1mm씩 전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자 내려가는 게 아까 깎은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 어때요? 아주 깔끔하게 됐죠. 예,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분도 예, 수술을 원래는 그 우회수를 해야 될 정도로 안 좋은데 요런 기술로 완벽하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아주 좋은 효과를 얻었죠. 자, 윤이님, 선생님 혈관 건강에 콜레스테롤이랑 당뇨 관리 엄청 중요합니다. 그거 별표 100개를 할게요. 콜레스테롤, 당뇨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크로스트님, 혈관내과서 검사받으면 혈관내과라는 거는 보통 잘 없고요. 혈관외과로 오시면 됩니다. 혈관외과로 오시면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애님, 보통 일반인이 알게 뇌혈관, 심혈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뇌 쪽 혈관에 혈전 수술을 하면 뇌혈관 질환 수술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뇌혈관 질환 수술인 거 맞습니다. 심혈관진도 맞죠? 그리고 다리 쪽 설명하시는 거 심뇌혈관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근데 이 기술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보험 적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기술은 혈관에 넣는 기술은 다 공유를 대부분 하고 개발하는 회사가 다 똑같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혈관외과 같은 경우에는 꼭 다리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다리만 다 하는 거 아니고 아까 보여드린 콩팥 혈관도 하고 장내 혈관도 하고 대동맥도 하고 팔에 있는 것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하는 편이고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 주로 뇌, 경동맥, 뇌 이렇게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이 하시고 심장 쪽은 이제 흉부외과나 심장내과 선생님이 하시죠. 왜냐면 거긴 또 장기에 또 그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이제 발전을 많이 했고요. 더 잘하시고 훨씬 잘하시고. 그리고 이윤희님, 아는 지인이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과 시술을 했는데 혹시 몇 년이 지나야 그래도 완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혈전을 조심하는데 혈전이 안 생기게 하는 음식이나 무엇을 먹어야 좋을까요? 네, 아는 지인이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과 시술을 했다는 말은 이게 외상이 아니라 동맥류에 의해서 터진 걸 거예요. 동맥류. 그래서 일단은 머리를 한번 구멍을 냈다거나 뇌 그 두개골을 열고 피를 걷어낸 거고요. 걷어내는 게 수술이고요. 시술은 뭘 했겠냐면은 동맥류를 이제 코일로 막는 그거 이제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치가 될 수 있냐? 이 세상에 완벽한 완치라는 거는 솔직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생 조심해야 되죠. 예. 혈전이 안 생기게 하는 음식은 무엇을 먹어야 좋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짤 중에 와 혈관 막히는 짤. 그러니까 막 너무 고지질이나 그런 완전 패트만 가득 완전 기름에 범벅인 거 이런 거는 좀 비추죠. 예, 그런 거는 비추고요. 예, 감자튀김 위에다가 치즈 기름에 한 거에다가 막 설탕 왕창 뿌려 먹고 콜라랑 이렇게 마시는 거, 그런 음식은 굉장히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희님은 하지정맥류 치료 혈관 7곳개 혈관을 닫았으면 혈전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 혈관 7개를 받으셨는데요. 그거는 표제정맥 치료만 하신 거고요. 오히려 그 치료를 받은 거는 망가진 정맥이에요. 망가진 정맥을 놔도 오히려 혈전이 더 생겨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혈전 위험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타킹 같은 거 잘 신으시면 오히려 혈전 위험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스피린 먹고 계시면 혈전 위험 좀 더 줄어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66님, 하지정맥류는 시술하고 수술밖에 없을까요? 병원에서 시술하고 수술을 권하셨어요. 네. 하지정맥류는 수술을 하는 것과 보존적 치료가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보통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경우에 수술과 시술을 권하는데요. 보존적 치료에는 스타킹 신고 약 먹는 게 있습니다. 예, 오시면은 저희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굉장히 그것도 잘 맞으신 분은 그렇게도 저는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술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고 그래서 수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제는 우리가 가장 친숙한 사실 이전까지는 좀 재미없는 친숙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이번 거는 친숙한 그 스텐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텐트. 이 BMS가 스텐트예요. 아이 스텐트라고 쓰지 왜 BMS라고 써서 못 알아보게. 여기 위에 보면 써있죠. 베어 메탈 스텐트. S가 스텐트입니다. 그냥 베어 메탈 스텐트가 그냥 일반 스텐트가 BMS라고 해요. 그냥 그렇잖아요. 의학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뭐 열이 많이 난다 그러면 하이 피버 뭐 별거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일반 스텐트가 있다가 이제는 스텐트도 다양한 종류가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왔는데 드럭 일루팅 스텐트예요. 이게 뭐냐면은 스텐트에 약이 묻어져 있어요. 무슨 약? 여러 가지 약인데 대부분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약은 우리가 친숙한 약들 뭐가 있을까요? 항암제죠. 대부분 항암제예요. 항암제를 일정한 농도로 쭉 해가지고 그 항암제 똑같은 성분을 발라놓은 거죠. 발라놔서 왜 이걸 바르냐? 여기다가 그 왼쪽 사진 보시면 결국은 왜 다시 좁아지냐? 스텐트를 넣었는데 또 좁아지냐? 이게 내막이 또 자라나거든요. 예, 이게 했는데 또 자라나요. 그러니까 안 자라났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다 약을 발라놔. 안 자라나는 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DES, 이 약이 묻은 스텐트를 넣으니까 자라나진 않고 오히려 그 혈전 같은 게 생기면서 요건 녹이는, 그러니까 약을 써서 혈전을 녹이면서 안 자라난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분은 이제 55세 남자분이신데 보시면은 이제 못 걸어요. 잘 50m밖에 못 걸어요.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인데 CT를 보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동맥이 완전히 막혔어요. 근데 동맥 있잖아 이러잖아요. 예, 있어요. 사실 있는데 그 두 개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요거는 심부고 여기는 SFA.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 딱 이어지는 동맥은 막혔어요. 막혀갖고 여기 보면은 막 라면 같이 꼬불꼬불 하잖아요. 이제 이게 버거병도 좀 의심되는 분인데 증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요분은 약을 쓰다가 안 돼가지고 시술을 제가 했는데 일로 피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긴 버티고 다리가 썩지는 않지만 못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이 필요한 피의 양을 못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자.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요거 밑둥이 하나 있죠. 여기서부터 쭉 막힌 거예요. 원래 여기서부터 나가야 되는데 이거 이후에 쭉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뚫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위로 내려가는 게 못 뚫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요거 어디냐? 무릎이죠. 무릎 쪽에서 거꾸로 들어간 거예요. 아까 보면 무릎 쪽에는 본인 혈관이 있었죠. 그래서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잡아가지고 이 와이어랑 여기에 스네어라고 있어요. 이렇게 올가미로 확 잡아요. 이거를 확 잡아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랑데뷰라 그래요. 우리 랑데뷰 옛날에 랑데뷰 어디서 많이 나왔지? 그러니까 누구 남자 여자 만나는 걸 랑데뷰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딱 랑데뷰 방법을 써가지고 이게 랑데뷰가 사실 스펠링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불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잡아가지고 빼내서 일로 다시 들어가서 하는 건데 뭐 되게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다. 어려워도 한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드럭 일루팅 스텐트, 그 약이 묻은 스텐트를 쭉 깔았어요. 예. 이제 좀 깔아갖고 어때요? 피가 아주 잘 가죠. 그래서 이분은 증상도 좋아지고 러닝머신도 계속 뛰고 운동 치료를 병행하면서 이제 약을 먹고 그렇죠. 랑데뷰 저입니다. 저 못 씁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분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또 하면 시술을 하다가 이분은 좀 그게 안 되면 수술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아까 말했던 뇌 동맥류나 여러 가지 애뉴리즘, 그러니까 류에서
동맥류에서 많이 쓰는 코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게 코일 보시면은 이렇게 말려요. 코일은. 우리 코일이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말리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막 털이 있어요. 흉측하게 털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게 고어텍스입니다. 고어텍스. 우리 PTFE 고어텍스. 우리 고어텍스 우리 일상생활에 다 와 있죠. 그거에 약간 합성 섬유인데 털이 달려 있어요. 코일에다가. 왜 이게 달렸냐? 혈류를 더 잘 막으려고. 근데 이 코일 말고도 백금 코일도 있고요. 실제 신경외과나 신경과에 쓰는 거는 백금 코일을 많이 씁니다. 왜 백금 코일을 많이 쓰냐면은 여기는 그 뇌동맥류는 엄청 예민해요. 그래서 코일을 넣고 그 등산화 만든 고텍스 다 의료용. 솔직히 고텍스도 의료용으로 개발된 겁니다. 그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고어텍스를 처음 개발한 회사가 고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거기가 만든 거야. 아예 자기네들이. 예,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얘기하자면 또 기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뇌 동맥류에 있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게 끝이 이렇게 끝 부분이 조금이라도 막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뇌 혈류를 자꾸 잠깐 진짜로 조금 나와가지고 막으면 완전 뇌 기능이 일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경외과나 신경과는 백금 코일을 넣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걸 디태치먼트 떨어뜨리는데 전기 자극을 써요. 그래서 기계에 딱 넣고 딱 누르면 탁 떨어져요. 이게 완전 깔끔하게 떨어뜨리려고. 그런 코일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건 훨씬 고가예요. 이거보다 가격이 2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걸 더 많이 쓰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왜 코일이 나왔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 아는 분이 머리 지주박하 출혈이 있는데 머리를 까서 피는 꺼냈는데 뇌 동맥류를 꺼낸 피를 꺼내면서 거기서 바로 동맥류 절제술을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냐? 이 수술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꺼내주는 거는 수술로 하고 뇌 동맥류는 시술로 해결하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다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서 코일로 막아가지고 이걸로 막아서 혈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외과 수술에 결찰술이라는 게 있어요. 결찰술을 어려운 부위. 제가 말했죠. 동맥은 진짜 깊은 부위에 있다고. 그거를 니즈가 필요한 거야. 아, 우리 수술하기 너무 힘들어. 수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 코일이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결찰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개 설명드리면 이거는 뭐냐면 골반 우렬 증후군이에요. 골반 우렬 증후군이 되게 흔한 병이에요. 되게 여기 써 있는 건 복잡한데 뭐냐면은 골반이 아파요. 여자분들이 출산하고 나서. 그리고 밑이 빠진 통증 있고 뭐 월경통도 심하고 생리통도 심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겪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조영제를 싸서 이렇게 쭉 내려오죠. 조영제가 이걸로 내려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골반 쪽 방향이고 혈류는 심장 쪽 방향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역류가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죠? 저걸 묶어주면은 증상이 많이 해결이 돼요. 묶어주면은. 근데 저게 어디 있어요? 저 골반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기가 배를 까든지 복강경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수술이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허벅지로 그 대퇴부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요 코일을 넣은 거예요. 이 까만 게 코일이거든요. 요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넣고 막혔는지 확인하고 조영세 써서 안 막혔으면 또 넣고 이렇게 넣어갖고 또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넣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막혔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혈류가 좀 줄어든 거 보고 나중에 여기 더 넣고 더 넣고 더 넣고 그래서 마지막 거 보시면은 어때요? 막혔죠? 안 내려가잖아요 지금. 거의 없죠? 조금 있는데 이거 시간 지나면 막힙니다. 그래서 가서 들어가서 수술로 묶어야 되는데 이걸로 간단히 느낌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술 시간은 한 15분 정도면 끝나고요. 국소 마취로 하고 뭐 째는 거 없어요. 그리고 통증도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 케이스는 뭐냐면 보면은 27살 남자분이 했어요. 남자분인데 이분이 그 길을 가다가 옆에서 트럭이 나온 거예요. 골목에서. 근데 이분이 키가 88 정도 되는데 여기를 팍 친 거예요. 말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응급실로 왔는데 이거 CT인데 보니까 자 왼쪽 콩팥이 보세요. 왼쪽 콩팥을 보시면은 완전히 다 깨졌어요. 콩팥이 깨진다 실제 깨진다 그러는데 깨지는 그레이드가
1, 2, 3, 4가 있거든요. 근데 4에 해당하게 깨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왼쪽은 제가 실제 콩팥 2분의 콩팥을 떼서 본 건데 완전히 깨져 있어요. 그리고 혈압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혈을 하면서 시술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면 출혈이 보여요. 조영술로 보여서 이 부분을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타겟팅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막으면 안 되겠고 빨리 막자. 왜냐하면 이럴 때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혈류를 막고. 그래서 잽싸게 여기다가 코일을 집어넣은 거죠. 근데 중간에 비었잖아요. 이렇게 한 거는 여기 잘라야 되니까 제가 수술로 들어가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코일을 딱 넣고 이제 피가 안 나는 거 확인하고 혈압이 어느 정도 잡힌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경우에는 근데 요거는 이제 계속 시술하면 이제 이분은 비장도 좀 찢어져가지고 비장도 코일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국종 교수님이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거. 외상센터. 근데 외상센터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이 중지 시술이에요. 그래서 피가 나는 거, 그걸 막 처음에 혈류를 막아요. 그게 이제 꺼즈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골반 같은 경우에는 꺼즈를 막 넣는 방법도 있지만 먼저 들어가서 메인 혈관들을 다 막아버려요. 막아버리고 먼저 이제 꽉 전쟁처럼 크게 큰 거 막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디테일한 거 해결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스테이지드 오퍼레이션을 그러니까 단계별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네. 아니 재미없습니다. 플라워 헤터님 재미없습니다. 외과에서 재미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이 많은데 제가 시간이 요거 이제 투석한 환자분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이게 투석을 하면은 요렇게 혈관이 커져야 되거든요. 요렇게 따라서 이렇게만 커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해요? 일로 피가 다 빠지고 있어요. 일로 피가 빠지니까 요 혈관이 안 커져요. 왜냐면 여기로 바늘을 찔러서 혈관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일로 빠지니까 여기가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땡땡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피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안 째고 코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코일로. 네, 여기서 없어졌죠. 여기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요거까지만 할게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와이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와이어 철사 넣어서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설명 많이 하시거든요. 병원 가면. 근데 와이어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정말 그 공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많고 결국 이걸로 모든 거를 해결한다는 각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분은 뭐냐면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게 좀 여기 사진 보면은 이쪽 사진 뭐야? 네. 네. 네, 여기 보면은 이분은 여기 발가락 앞이 시리다고 해서 저한테 오신 분인데 이 뒤로 가는 혈관은 굵죠. 굉장히 굵어요. 근데 앞에는 굵다가 여기서 발등에서 피가 안 가요. 피가 안 가가지고 발등이잖아요, 발등. 그래가지고 제가 와이어를 이렇게 넘기려다가 못했어요. 실패했죠. 이쪽으로 가서 실패했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풍선을 넓혀야 되는데 못해갖고 뒤로 간 거예요, 제가. 이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죠, 앞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 발등으로 앞에서 본 사진이에요. 이거는 지금 와이어가 이 까맣게 꿈틀꿈틀 되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여기가 막혔거든요. 여기를 뚫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만큼 막힌 거예요. 요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풍선을 이렇게 풍선 넓히고 있는 겁니다. 막힌 부분을 한 큐에. 이 풍선도 굉장히 예민하고요. 크기가 1mm부터 굉장히 다양해요. 1mm. 그러니까 1.5mm. 보통 여기는 1mm에서 1.5mm 혈관을 쓰고요. 그러니까 풍선을 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넓히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하고 나서 사진인데, 자, 보시면은 피가 가죠. 더 잘 보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파이널 사진인데, 자, 어때요? 아까는 완전히 여기 얼가 없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앞쪽으로 더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 했을 때 좀 이제 되게 고생은 했지만 굉장히 재밌죠.
재밌고 저는 이런 거 좋아하고. 몽실이님, 골반이 틀어지면 혈류 장애가 올 수 있는 건가요? 골반이 틀어졌다고 그렇게 심한 혈류 장애는 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연구한 건 연구를 데이터를 모은 건데, 이게 이제 그 약이 묻은 그 약물 방출 스텐트를 비교한 거예요. 일루비아라는 거 같고 질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 개인 데이터인데 저도 꽤 많이 모아서 비교를 했더니 실제 환자는 안 좋은 환자인데, 얼마나 안 좋은 환자? 이 앞에 한 연구랑 비슷하게 안 좋은 환자들을 했는데, 근데 그 결과가 나쁘지 않다. 오히려 그 연구보다 더 좋다. 예, 더 좋다. 왜냐하면 실제 그 리얼 월드라 그러죠. 예, 실제 연구에서 임상에서도 굉장히 그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요런,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이런 결국에는 기술이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에 계속 발전을 되면서 굉장히 정복한다? 그건 아닌데, 예전에 좀 답답했던 질환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만능주의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를 아까 전기차 얘기를 드린 것처럼 100년이 지나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그때랑은 이제 거의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한 거고. 마지막으로 다운님, 흡연은 니코틴이나 담배 성분들이 말초혈관 수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혈류를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뭐 제가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또 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